네, 세계를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선재규의 월드앤 이슈 시작합니다.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푸틴과 독일 총리가 통화를 했어요. 어떤 내용을 말했을까요? 그 러시아 관영 매체가 오늘 새벽에 이제 그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뭐 그 평화 협상 그 결과도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브리핑했고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그 러시아 가스를 살 때 그 루블화로 결제하는 그 문제도 논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밝혔습니다. 예. 또 크렘린궁 대변인 얘기가 그래서 두 정상이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후속 협의를 갖기로 합의를 했다. 이래서 오늘 새벽에 외신들이 독일은 아시다시피 러시아 그 가스 의존도가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그 압박을 하는데도 그 숄츠 총리가 혹시 뭐 또 고무신을 거꾸로 젓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일각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독일 정부 대변인이 바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 요청으로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랬는데 그 푸틴 대통령이 숄츠 총리한테 유럽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다음 달에도 루블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재 대상이 아닌 그 가스프롬 은행으로 그 유로화가 송금이 되면은 그거를 그 루블화로 바꿀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조금 좀 이런 약간의 그 관측이 좀 이상하게 나오니까 아마 이걸 딱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사실 그 독일 부총리가 이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 가스 공급 비상 사태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경보 1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이제 3단계 중에서 그렇지만 아직은 그 러시아부터 가스 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4월 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비우호국에 대해서는 이제 달러나 유로 받지 않고 루블화로만 결제하겠다고 강조를 한 상태인데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차관이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은 계속된다. 그리고 러시아의 일은 계속 고려할 거다 하면서 그 유럽이 그 루블화 결제 이거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살짝 그 이제 희망상을 비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에너지에 힘이 있으니까 또 이런 얘기도 계속 하게 40% 가량을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장이 또 그 만만치도 않은 겁니다. 그러네요.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계속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하면 더 다양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까?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어제 그 런던에 있는 그 싱크탱크에서 그 추가 제재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미 방산기업 같은 것도 러시아 방산기업으로 이제 제재를 했는데 네. 계속 지금 그렇게 뭐 말을 듣지 않으면은 추가 제재 얼마든지 가능하고 거기에는 러시아 군사 공급망을 그 충격에 빠뜨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놨습니다. 예. 이 재무부 장관은 또 지금 지금 중국하고 인도 같은 데가 이제 아직도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국하고 인도가 이것 때문에 그 국제 어떤 그 금융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걸로 본다. 이렇게 또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덕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지금 굉장히 차질을 빚어가지고 특히 제3세계가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예. 이것도 보완 방법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백악관 공보국장도 우리한테 아직도 수단이 많다.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지금 입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들이 직접 만났네요. 지금 시점에서. 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 중국 안휘성에서 아프간 그 주변국 외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두 사람이 따로 회담을 했습니다. 이제 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대면 접촉은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양국에서 나온 성명이 이제 전략적인 뭐 호혜 관계, 뭐 협력 더 강화한다 강조를 했는데 예. 사실 포인트는 에너지하고 제재 문제였는데 요거는 조금 좀 양국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선 그 회담 결과 발표문에 에너지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건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는 제재 문제에서도 우리가 뭐 많은 얘기를 했다 하고 이거를 상당히 부각시켰는데 정작 중국 쪽 발표문에는 제재 부분은 빠졌습니다. 이게 조금 뉘앙스가 묘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세게 얘기를 했죠. 예. 그 러시아를 물질적으로 도우면은 세계적인 후과를 경고를 이제 각오를 해야 된다 해서 그런지 중국이 조금 좀 신중하게 태도를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일 유럽연합하고 중국 간의 화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알겠습니다. 러시아 외무차관이 어제 러시아 TV하고 회견하면서 브릭스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 주춧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그 라브로프 장관은 또 그 지금 평화협상 결과에 대해서 뭐 지금 뭐 기쁘기는 한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조금 손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EU 차원에서 이제 코로나 소식인데요. EU 차원에서 백신 4차 접종을 공동으로 실행하는 걸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프랑스 보건장관이 어제 그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그 전날 그 유럽연합 그 보건장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 여기서 지금 그 4차 접종 추가 부스터샷을 그 국가별로 들쭉날쭉한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동 방안을 마련하자고 합의를 했고 예. 그래서 집행위원회한테 이번 주에 그 방안을 좀 초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오미크론이 아직도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예.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데 그래서 백신 접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직도 유럽 사람 한 1억 명 정도가 접종을 아예 한 차례도 맞지 않았거나 끝내지 않았는데 이럴수록 예. 더욱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 이게 먼저 순서네요. 이 전 세계에서 신규 확진자 수는 좀 감소했는데 평균적으로 사망자 수는 늘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세계보건기구 그 최신 집계인데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예. 그 신규 확진은 그 전주보다 한 14% 감소했는데 사망자는 오히려 43% 늘은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4주째 신규 확진이 가장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사망자는 훨씬 5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뭐 지금 뭐 86% 정도까지 그 점유율이 올라간 걸로 그렇게 전 집계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높아졌죠. 예. 지금 오미크론 확산이 되면서 미국에도 우리나라도 이제 방역 규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 논의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방역 정책을 확 튼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어제 새벽에 FDA가 그 50세 이상에 대한 그 4차 접종 승인을 했죠. 예. 그동안은 이제 12세 이상인데 면역 저하자나 뭐 기저질환자만 했는데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했고 예. 바이든 대통령도 가장 먼저 맞았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미국이 원래는 올 가을쯤 오미크론 맞춤형 백신이 나오면 그때쯤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네. 스텔스 오미크론 이게 지금 미국도 55% 이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차 싶었던지 이렇게 방역 정책을 급하게 바꾼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 좋을 만한 조사인데요. 네, 하버드 대학이 그 해리스포라고 지난주에 조사를 했는데 예. 지금 당장 대선이 치러지면 2024년 대선 이제 네. 이게 지금 당장 만에 치러진다면은 누굴 찍겠습니까? 했더니 47%가 트럼프, 와. 바이든 찍겠다는 건 41%, 12%는 아직 모르겠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그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만약에 나올 경우에 거기 가상 대결을 해놨더니 트럼프가 49%로 11% 포인트 이상으로 이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지지층한테 조사를 하니까 2024년 대선 후보로 59%가 트럼프다. 예. 만약에 트럼프가 안 나올 경우에는 그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그런데 이제 조사팀 책임자가 체크를 해보니까 예. 트럼프 인기가 높아서라기보다는 바이든이 지금 인프레라든가 무슨 뭐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반짝했다가 지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이든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뻐서라기보다는 예. 바이든이 미워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프레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 굉장히 걱정들을 하는데 그 공화당 지지층이 트럼프 그 인프레를 더 걱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호불호 같은 것도 많이 이게 연계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오겠네요. 글쎄요. 나올 것 같은 기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재기의 월드앤 이슈 연합 인포맥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